그 다음에 이제 요건입니다.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한 요건이 이제 점유 침탈이죠. 침탈. 점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사실상 지배를 상실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상실했다. 그러므로 점유자가 비록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비록 그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기망이나 강박에 따라서 협박을 받아서 이렇게 하자 있는 의사 표시에 기해서 넘겨줬다, 점유를 넘겨줬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뺏은 거예요, 강제로. 물리력으로. 근데 이제 그게 좀 이게 기망은 뭐 구분이 되는데 강박은 조금 이제 애매할 수가 있죠. 너 비켜줘. 만약 칼을 들고 비켜줘. 이렇게 해서 협박해서 쫓아낸 거나 물리력으로 쫓아낸 거나 사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쨌든 강박은 그나마 협박을 받아서 자진해서 넘겨준 이런 모양새인데 반해서 침탈은 이렇게 뺏겨버린, 물리력으로 뺏겨버린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의 뉘앙스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요 93년 대법원 판례인데요. 이게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버렸다 라고 하면은 그 점유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이 침탈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점유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어쨌든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서 이렇게 임의로 넘겨받았다면 이 점유 침탈의 모양새는 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 점유 관련된 사람이 이해관계가 여러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여기에 점유 관련돼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점유 관련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점유 명도와 관련해서는 키를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진해서 뺏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뭔가를 설득하든 꼬드기든 간에 합의금을 주고 해서 키를 받아버리면 그 점유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머지 사람은 그 점유를 뺏겼다, 점유를 다시 돌려줘 이런 주장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이제 본권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뭐 그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요 사안은 조금 이제 재밌는데요. 소의 3이 사실관계가 좀 복잡해요. 소의 3이 토지 소유자였던 원고하고 계약하에서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중에 원고가 소의 3과의 계약에 따라서 건물을 점유하게 된 피고를 상대로 점유회수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안인데, 자, 한번 봅시다. 이 원고는 토지 주인이에요. 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소의 3하고 임대차 계약,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소의 3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기에 건물을 점유하게 된 뭐 임대차 계약이든 간에 계약에 따라서 건물을 점유하게 된 사람이 피고예요. 자, 그런데 너 피고 나가, 그 건물에서 나가 라고 하는 것을 점유회수 소송을 한 거예요. 점유회수 소송을.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모양새가 좀 이상하죠. 원래는 자, 퇴거, 건물에서 나가줘 라고 하는 것은 자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퇴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퇴거. 그런데 이 퇴거란 것은 건물 철거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토지 소유자로서 건물을 철거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피고는 그 건물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 청구권을
인정 진행하기 위해서 퇴거가 필요한 그런 구조라서 이제 퇴거가 인정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점유회수 소송을 했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상한 구조입니다, 지금 구조가.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보면 그런 퇴거 청구를, 그러니까 이 소유권에 의해서 자기 토지의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퇴거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이 원고가 소유권이 이 소송을 할 당시에 퇴거 소송을 나가줘, 피고 보고 나가줘, 건물에서 나가줘 라고 하는 소송을 할 당시에 소유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없어졌냐 하면 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어떻게? 이 귀속 재산을 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일본 기업들 소유를 해방되고 나서 이제 귀속 재산으로 만들어서 귀속 재산으로 했는데 그게 아마 부정분배라는 부분을 이유로 해가지고 상실했던 모양입니다. 토지 소유권이. 그렇게 되니까 소유권에 의한 퇴거 청구가 안 되죠.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간접 점유자로서, 그러니까 토지의 점유를 침탈당했다. 원고에서 직접 간접 점유자로서 피고에서 점유를 침탈당했다라는 식의 이제 점유회수 소송의 논리로 이렇게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에서 뭔가 점유를 침탈당했다라고 하는 자기 땅의 소유권은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그런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피고가 침탈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억지 논리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다라고 하더라도 점유 침탈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게 204조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네, 그런 판단을 법원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이제 징수금 채권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그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대금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받을 돈이 더 있다거나 하는 그런 징수금 채권 등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유치권이 되거든요.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그 결련성 있는 채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징수금 채권은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대해서 가지는 징수금 채권은 결련성 있는 채권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 해당 아파트와 관련해서 결련성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인데요. 어쨌든 그런 것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에 해당 그 아파트가 피고에게 낙찰이 되어버렸어요. 피고에게. 자, 그런데 이 피고가 조금 수를 썼죠. 피고가 수를 썼어요. 어떤 수를 썼냐면, 어쨌든 자기는 빨리 그 공간을 넘겨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점유하는, 이제 가장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게 재개발 조합 아닙니까?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재개발 조합이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하고 있는 재개발 조합이 아니라, 재개발 조합원이면서 그 소유자인, 소외인만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그 인도명령을 받아서 집행이 돼버렸어요. 집행관은 그게 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요. 세대가 많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됐어, 인도 완료, 집행 완료 이렇게 해서 그냥 키를 따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점유가 갑자기 순식간에 그 피고한테 지금 넘어가 버렸잖아요. 낙찰받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 재개발 조합이 소송을 한 거죠.
무슨 소송을 했냐? 낙찰자를 상대로 점유 회수 소송을 했어요. 점유를 침탈당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보시면 이게 손해배상 이렇게 돼 있죠. 손해배상.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건명이라고 하는데요. 사건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명은 우리가 어떤 정도를 짐작할 수 있냐면 시작할 때 어떤 소송으로 시작했다라는 정도는 짐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1심 시작할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케이스예요. 재개발조합이 낙찰받은 또 인도명령 집행을 해버린 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국은 바뀌었죠. 점유회수 소송이 됐어요. 그런데 청구취지 이제 변경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서 점유회수 소송을 했지만 사건명은 안 바뀌고 그대로 갑니다. 그걸 계속 손해배상에서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실무상으로 어쨌든 한번 맨 처음 정해진 사건명은 그대로 간다. 이게 이제 우리 실무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정을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건에서 어쨌든 점유 침탈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정을 해줬어요. 자, 봅시다.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한 때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말하는데 점유자에 대한 집행 권한 없이 이루어진 강제 집행에 의해서 점유자의 점유를 빼앗은 경우도 점유 침탈에 해당한다는 거죠.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들이 이 사건 점유자인 원고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인도명령을 받은 후에 그 집행을 통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취득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강제 집행은 결과적으로 이제 침탈당한 재개발조합으로서는 점유를 침탈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게 적법한 집행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예를 들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했는데, 재개발조합이 조금 제대로 못 다퉜다거나, 그렇죠? 유치권이 쟁점인데요. 유치권을 제대로 못 다퉜다거나, 또는, 법원이 좀 잘못 판단한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으로, 문제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어서 인도명령 돼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조합에 대해서 인도명령이 났다라고 하면은, 그 집행은 위법한 침탈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을 쏙 빼뜨리고, 다른 사람만 넣고 했기 때문에, 아까 위법한 침탈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재개발조합으로서는 이게 왜 처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까? 점유 침탈로 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왜 했을까라고 하면은 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뜻 보면 점유를 뺏기게 되면은 이제 유치권을 상실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상실에 따른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한 거죠. 그런 판단에서 내가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런 상태에서 유치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그게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유 회수를 하게 되면 손해가 없거든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침탈을 당한 사람이 회수 소송을 통해서 6개월 안에 소재기를 해가지고 일정 기간 안에 소재기를 해서 회수를 하게 되면은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구조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청구를 바꾼 겁니다. 그죠? 그런 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유자가 스스로 의사에 기해서 그 물건을 교부한 때
교부한 때는 사후적으로 타인의 점유가 점유자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침탈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사에 반해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점유 침탈이 아니죠. 점유 침탈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고는, 그러니까 점유 침탈, 점유 회수 소송을 하는 원고는 목적물을 점유했다가 피고에 의해서 침탈당했다, 이 사실만을 주장 입증하면 되고,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본권에 대한 것이라는 점까지 뭐 주장 입증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도 당연한 거죠. 이 2012년 대법원 판결도 아까 이제 그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재개발 조합 관련된 건데요. 결국은 이제 재개발 조합이 원고, 그 다음에 점유를 침탈한 그 낙찰받은 사람, 이 피고 해서 점유 회수 소송이 이제 쟁점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그 판단에서는 점유 침탈된 것이 맞다. 당사자를 아닌 사람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점유 침탈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조금 이제 다른 그 어떤 상고 이유에 대한 피고 쪽이죠. 원심에서 지고 피고가 이제 상고를 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상고 이유는 그 위에서 본 것처럼 점유 침탈이 아니다라고 하는 상고 이유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판단 유탈이나 심리 미진이다, 이렇게 이제 상고 이유를 했어요. 왜 그러면 판단 유탈이나 심리 미진이냐라고 하면은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유치권에 대해서 이제 뭐 점유 회수 소송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유치권을 취득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 다음에 원고의 경매 신청에 의한 그 유치권의 포기 내지 소멸, 재개발 조합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다면 유치권이 포기 내지 소멸됐느냐, 이런 것들을 심리를 해야 되는데 심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판단 유탈이나 심리 미진이다, 이런 이제 상고 이유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거는 관계없다, 점유 회수 소송에서는 거기까지 심리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인데요. 객관적 위법 행위가 존재함으로 족하고 점유 침탈한 사람의 고의과실, 또 침탈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 침탈자를 상대로 나중에 손해배상 이렇게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의 요건상 고의과실이 인정되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입증을 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